1박 2일로 충북을 찾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처가인 충주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진보 정당들도 충북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파른 코로나19 확산세로 자가검사 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무허가 검사 키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충북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이 다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준비 예산까지 세울 작정인데 청주시 의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3,39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877명, 충주 502명, 제천 111명, 단양 43명, 음성 193명, 괴산 35명, 진천 318명, 증평 115명, 보은 58명, 옥천 65명, 영동 76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56,996명, 누적 사망은 15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박 2일간 청주와 충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장인의 고향이 충주인 이재명 후보는 충청의 사위를 자처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충청 대망론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장인의 고향인 충주시 산청면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주민에게 큰 절을 올린 뒤 울고 넘는 박달재를 2절까지 완창했습니다. 울에서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들어 도심이 아닌 곳에서 소규모 연설을 한 것은 처음. 충청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소보다 톤을 낮춰 주민과 대화 형식으로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두 군데를 들러 원고 없이 유세만 70분을 할 정도로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충주 젊음의 거리에서 벌어진 유세에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확보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릴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젯밤 청주 유세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충청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안보를 정략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틀간의 충북 방문에서 청주 도심 통과 철도와 신성장 산업 육성, AI 영재고 설립과 청주교도소 이전 등 5대 공약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3월 11일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재명이 당선돼서 청주공항의 광역철도, 청주시내 충청권 광역철도 바로 연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친의 고향이 충남인 점을 내세워 충청 대망론을 띄우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장인의 고향인 충북의 친밀감을 표하면서 윤 후보의 충청 대망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다음 주에는 충북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중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진보정당 당대표와 후보가 잇따라 청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청주상당공원 유세에서 1번과 2번 누가 당선되더라도 일하는 시민의 삶은 여전히 암울할 것이라며 심상정 후보에게 보내는 한 표가 노동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 대통령 후보를 표방하는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충북도청 앞에서 재벌 국유화와 국가 책임 일자리, 전 기업 탄소 배출 감축 의무제 등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당 대표에게 충북 공약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충북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한 순서인데요. 오늘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초청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영국입니다. 네. 네, 먼저 도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충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늘 중원에서 결정하고 주도해 왔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1번과 2번을 선택하는 선거라기보다도 과거냐 미래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1, 2번 후보는 지금 과거에 치우쳐 있습니다. 기후위기나 불평등, 차별에 맞서서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선도할 새로운 미래, 우리 정의당 기호 3번 심상정 후보를 우리 중원의 결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충북 대표 공약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오송에 바이오 산업 국가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맞게 오송에 있는 바이오 산업 단지를 좀 세계적 어떤 단지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뭐 우리 정부 주도하에서 연구 인프라도 더욱더 확대하고 하는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 하는 거고요. 또 충북에 실제로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이 자기 집이 없는 자기 집에 없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우리 청주만 하더라도 약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부동산 개발보다도 좀 공공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우리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 좀 안정적인 집을 공급하거나 공공 임대를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을 높여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개발 중심 도시계획 중단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충북은 다른 비수도권처럼 이 발전 욕구가 큽니다. 네.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이 가능할까요? 서울공항을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역 균형, 지역 분권 발전을 추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또 특히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고령 사회로 계속 진입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또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지역 소멸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분권 방향으로 가야 된다. 좀 이런 좀 생각이고요. 그동안 지역의 발전 하면은 이것이 이제 개발로 연결되고 또 이 개발은 토건 사업으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새로운 좀 발전 전략으로 지역 성장 전략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특히 이제 기후 위기의 시대에 맞게 식량 위기가 함께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충북 지역에 안고 있는 또 농업의 어떤 기반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 전체 균형 발전도 있지만 이 충북에서는 시군 간의 균형 발전도 중요합니다. 네. 이 시군 간의 균형 발전 대책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 충북에도 이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전이 좀 잘 안 되어서 개발 욕구가 많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을 또 무슨 뭐 골프장 짓고 공장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봅니다. 오히려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농업 인프라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인력도 좀 이 고용도 좀 창출해내고 우리 농민들에게 기본소득도 한 월 30만 정도 지급하면서 우리 삶의 질도 높이내는 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충북 내에서 좀 골고루 균형 있는 발전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정당과 달리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에 반대 입장을 내셨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또 대안은 있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 심상정 후보께서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좀 아니고요.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오송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이 광역교통 철도 노선인데 지금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복선으로 더 깔자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예산이 약 1조 5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데 연 한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정도 예산을 건설비 한 1조 5천, 유지비에 연 500억 정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큼의 가치가 있고 효용성이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에 있는 직행 급행 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어떤 교통의 불편함을 좀 더 개선하도록 하고 또 지역 내에 불편한 교통 문제를 좀 개선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충북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이번 대선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냐 미래냐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유일하게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를 혼자서 부여잡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심상정 후보가 양당 정치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중은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대표도 시간이 조율되는 대로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충북 공약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코로나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자가진단 키트 품귀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틈을 타 온라인에서는 제대로 허가받지도 않은 불법 검사 키트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불법 유통 실태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 업체의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홍보한 블로그 게시글입니다. 기업과 단체에 대량 납품하고 있고 단체 구매 주문을 받겠다며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다른 인터넷 카페에도 이 제품 광고가 올라와 있고 사용해본 사람들의 후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제품 상자엔 제품명 등이 온통 영어로만 적혀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어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인증 받았고요. 공공기관은 아니시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1,000개가 나가고 5,000원이 나갔고요. 하지만 제품 설명에 나와 있는 허가번호와 모델명을 식약처를 통해 확인해보니 국내 조건부 허가 단계와 수출용 제품이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물론이고 수출용 역시 국내용보다 허가 기준이 낮아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에서는 수출용도 판매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수출용도 가능하죠. 250개짜리 들어있는 것도 있고 350개 또는 600개가 기본인 경우도 있고요.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이 제품 판매 사이트를 즉각 차단했고 제조업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샘플로다가 내보냈던 것들이 지금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유통이 된 것 같아요. 문제라고 특정 줄 수는 없고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현재 국내에서 정식 허가된 자가진단 키트는 총 9개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금지돼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포털 서비스에 가서 찾으시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개인이 그걸 선택을 했을 때는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된 제품이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따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예방접종을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은 18살 이상으로 3차 접종 뒤 최소 3개월이 경과한 면역 저하자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입소자입니다. 면역 저하자는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도 가능하며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접종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입소자는 자체 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4차 예방접종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이 다시 추진됩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10억 원 준비 자금을 마련해 프로축구단을 창단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당장 청주시 의회 설득이 관건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를 농락하고 마르세 유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던 자타공인 기대주 김혜건과 구본석. 해외에서도 주목받던 청주 출신 선수들이었지만 지난해 충북을 떠났습니다. 프로축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전북 전주와 수원의 중학교로 진학한 겁니다. 지금까지 선배들이랑 저희 친구들도 다 다른 타 지역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 진학도 그렇고 다 여기서 청주에서 할 수 있어. 프로축구의 불모지였던 충북에 프로축구단 창단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충청북도가 편성한 프로축구 창단 준비금 10억 원을 원안 가결한 겁니다. 프로축구단이 우리 그 충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고, 또 자라나는 우리 그 유소년 축구단에게도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지역체육계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우수 선수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축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겁니다. 프로축구단 창단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K리그 2부 리그 참가를 목표로 오는 4월까지 프로축구연맹에 창단 신청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창단 분위기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수 선수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또 이제 프로축구 창단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내년 리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는 다음 달 청주시의회 추경 예산 심사를 통해 결정될 창단 준비금 10억 원. 프로축구단 창단 이후 시에서 부담하게 될 운영 지원금을 놓고 의원들마다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의원들 간의 셈법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 선거가 있는 해에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어느 구단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의원들끼리 서로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2015년 이후 벌써 도전만 4번째.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축구 불모지인 충북을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이 이번엔 만들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북도 내 여성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 젠더폭력방지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규탄하고 각 당 후보들의 성인지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여성가족부 예산 중 80%가 양성 모두를 위한 아동가족 정책에 쓰이고 피해자 지원이나 성평등 예산에는 극히 일부가 쓰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해 성차별과 혐오, 젠더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청주, 충주 등 7개 시군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청주에서는 다음 달 7일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추가 운영합니다. 충주시는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소 옆 복합복지관 지하 1층에 선별진료소를 추가했으며 대기하는 시민들이 순번을 알 수 있도록 전광판과 번호표를 선별진료소마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호암동 종합운동장과 PCR 검사를 받는 보건소 복합복지관 등 선별진료소 3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플라스틱이 1인당 한 해 1,3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배달앱 3곳으로 음식을 주문해 조사한 결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연간 1,341개, 10.8kg 정도로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의 10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